공통범위 문제에서 그때 해설을 다 못했던 문제들 좀 해설을 해볼게요. 일단 15번에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13의 2015제곱 곱하기 2007의 1002제곱의 1의 자리 숫자를 m 그리고 16 곱하기 5의 제곱분의 250제곱 곱하기 4의 세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은 n자리 자연수다. 그러면 1의 자리 숫자를 물어보는 거고 자릿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따로따로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3의 거듭제곱과 207의 거듭제곱에 1의 자리 숫자만 궁금하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13의 거듭제곱에서 어떤 규칙이 있나? 1의 자리 숫자가 어떤 규칙이 있나를 좀 찾아볼 거예요. 일단 13 곱하기 1 하면은 어떻게 돼? 끝자리가 3이 됩니다. 그래서 10의 거듭제곱에 1의 자리 숫자 13의 1제곱하면 끝자리는 3이 되고 그 다음에 13의 제곱을 하면 13 곱하기 13이 될 테니 1의 자리 숫자는 9가 돼요. 그러면 이제 13의 세제곱을 할 거면 이 제곱한 것에다가 다시 한번 13을 곱할 테니 1의 자리 숫자만 생각해보면 7이 되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이 세제곱한 것에다 13을 곱하면 1의 자리 숫자는 1이 돼요. 다시 한번 여기다가 13을 곱하면 1의 자리 숫자는 어떻게 돼? 3이 되겠지. 그래서 3, 9, 7, 1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3의 2015제곱이니까 2015에서 생각해줘야 될 거 나누기 4를 해야 되지. 3, 9, 7, 1이라는 이 4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눗셈을 해서 못과 나머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일단 나눗셈을 먼저 해주시면요. 503이 나오고 나머지는 3이 나오네. 우리 몫은 이거지. 3, 9, 7, 1이 503번 반복된다의 의미이고 중요한 건 나머지였단 말이야. 이 나머지 3이라는 것의 의미는 503번 반복된다면 다시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이 수가 바로 13의 2015제곱의 1의 자리 숫자라는 뜻. 그러면 일단 7이라고 해서 13의 2015제곱의 1의 자리 숫자는 찾아냈어요. 이번엔 207도 거듭제곱을 해야 되고 그러면 207의 거듭제곱의 1의 자리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반복되겠지? 패턴이 있겠죠? 난 207 곱하기 1을 하면 1의 자리 숫자는 7. 여기다가 다시 207을 곱해야 된단 말이야. 7을 곱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1의 자리 숫자는 9가 되고 다시 한번 여기다 7을 곱하는 상황이 올 테니 1의 자리 숫자는 3이 되고요. 또다시 207이니까 7을 곱해야 될 테니 1이 됩니다. 다시 한번 또 여기다 7을 곱하면 다시 7로 돌아가요. 즉 7, 9, 3, 1이라는 이 네 자릿수가 4개의 수가 반복되고 그러면 우리 1002에서 이 4개가 몇 번 반복되고 무엇이 더 있나를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나눗셈을 좀 해주셔야 돼요. 나눗셈을 해보면 8, 2, 24, 5, 20 250 그리고 나머지로는 2가 나옵니다. 즉, 이 7931이 250번 반복되고 다시 한번 2개의 수가 더 나오니까 두 번째 숫자인 9가 207의 1002제곱의 1의 자리 숫자가 되는데 근데 이거 뭘 하는 상황이냐면 곱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곱하는 상황이에요. 곱해야 하니까 13의 거듭제곱 2015제곱의 1의 자리 숫자랑 207의 1002제곱의 1의 자리 숫자를 곱하는 상황이 생기겠지. 그럼 그것에 이 둘을 곱한 것에 1의 자리 숫자가 저 값을 1의 자리 숫자 즉 m 값이 됩니다. 그러면 m 값은 7과 9를 곱하니까 63 즉 1의 자리 숫자는 3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몇 자리 자연수인지 찾는 것도 해보셔야 돼요. 보시면 지금 밑이 제각각이라서 우리가 이걸 자릿수 체크할 때 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밑을 다 작은 수로 통일시켜서 나타내 볼게요. 16, 2의 4제곱, 그리고 5의 제곱 분의 250이 있다. 250 소인수분해부터 해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 지수를 체크할 수 있겠죠. 250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250 2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250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곱을 하는 상황. 250의 제곱이니까. 다음 4의 세제곱이 있어요. 이건 2의 6제곱. 다음 7의 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의 자릿수를 체크해야 되고 약분이 돼서 자연수로 나오니까 몇 자리 자연수인지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약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체크해서 약분을 해줄게요. 그럼 약분을 해보면 분모에 조금만 더 정리하자. 조금만 더 정리해서 나타내보면요. 2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에 2의 제곱 곱하기 5의 6제곱 곱하기 2의 6제곱 곱하기 7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분모의 5의 제곱이 약분이 돼서 분자의 5, 4개, 즉 5의 4제곱이 생길 테고 분자는 2의 8제곱이에요. 분모는 2의 4제곱이지. 그럼 약분이 돼서 어떻게 되겠어? 얘네가 약분되면은 2의 4제곱이 나올 거예요. 즉 이 수는 약분해서 어떻게 되냐면 7의 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5의 4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7 곱하기 10의 4제곱이 되는 거다. 우리 자릿수 체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10의 거듭제곱의 이 지수가 의미하는 게 바로 0의 개수였어. 그러면 0이 4개 생기는 자연수일 테고요. 그 다음에 앞자리수 7의 제곱 얘의 자릿수를 체크하는 거지. 7의 제곱은 49니까 얘는 자릿수가 뭐냐면요 2입니다. 그러면 n이라는 값은 2, 49의 자릿수와 49라는 두 자릿수와 그 다음에 0의 개수 4를 더해서 6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m 3이었고 n은 6이었기 때문에 m 플러스 n을 하면 9가 됩니다. 이게 서술형 객관식 15번이었고요. 서술형 1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술형 1번, 21번이라고 쓰여 있고요. 기하분수 x 곱하기 110분의 y를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이 z라고 한대요. 이놈은 뭐여야 되냐면 순환소수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k라는 어떤 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999.9 순환소수에다가 위에 나왔던 z를 곱하고 마이너스 10z를 했을 때 k 값이 나오는데 이 k가 바로 뭐여야 되냐면 자연수여야 해요. 이놈은 자연수여야 해요. 그때 k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k의 순환소수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저거 정리부터 좀 할게요. 일단 k를 좀 정리해보면 소수, 순환마디가 1인 순환소수니까 분모는 9. 분자는 전체 수를 먼저 써주고 9999에서 순환마디가 아닌 부분을 빼주는 거였지. 999를 빼줍니다. 곱하기 z 마이너스 10z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분자 한번 계산해보자. 깔끔해진다. 9999에서 999를 빼면 9000이 되고 9분의 9000이야. 1000이네 1000. 약분하면 1000z 빼기 10z예요. 그래서 뺄셈을 해주면 990z. 아, 이게 바로 k란다. 이게 바로 k고 이건 자연수가 되어야 한대요. 그러면 우리 z가 뭐였냐면 기하분수 x 곱하기 110분의 y였으니까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k의 값에 나와 있는 이 z에다가 대입을 좀 해볼게요. 990 곱하기 x 곱하기 110분의 y 그리고 이놈은 자연수여야 하지. 약분이 가능하네요. 지금 분모 110이었던 놈이랑 990이랑 약분이 가능해요. 9가 되고 그럼 최종적으로 k 값을 간단하게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x분의 9y 값이 돼. 이게 바로 뭐가 돼야 되냐면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이거 자연수 되려면 얘들아 x랑 y랑 서로 어떤 관계여야 돼? 약수랑 배수 관계여서 약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x가 9의 약수여서 약분이 가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기하분수라는 조건이야. 기하분수라는 조건에 의하면 x랑 y 약분돼야 돼 안 돼야 돼? 이미 저놈이 기하분수이기 때문에 x랑 y가 약분될 수 없잖아요. 즉 x랑 y는 서로 소여야 돼요. x와 y는 처음 나왔던 분수가 기하분수였기 때문에
x랑 y는 서로소여야 한다고. 그러면 서로소인 두 수를 넣어서 우리 뭘 구해야 되냐면 k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제일 크게 되는 이 k라는 자연수가 제일 크게 나오는 값을 구해야 하니까 x랑 y에 x에다가는 최대한 작은 수를 넣어볼 테고 y에는 큰 수를 넣어서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단 문제에서 x랑 y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k를 몇 가지 추정해서 체크를 해볼게요. k를 몇 가지 x랑 y를 몇 가지 추정해볼게요. 첫 번째, x에는 1이 들어갈 수 없어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에 2가 들어가서 일단 뭐부터 생각할 거냐면 k가 자연수인 거에 포커스를 줄 건데 서로소라는 거. y는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9 들어가면 약분이 안 돼서 자연수가 안 돼요. 8 들어가면 괜찮은데 얘네들 지금 서로소여야 되지. x가 2일 때 절대로 될 수 없다. 자연수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x는 2인 상황 배제. 그 다음 x에 3을 넣어주면 이 3이라는 놈은 분자에 있던 9랑 약분이 되니까 k가 자연수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x는 3이고 y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k는 3분의 x에다가 3 대입했어요. 9y 이렇게 돼야 되고 약분하면 자연수가 됩니다. 3과 9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약분을 해주면 3y라고 해서 이 k 값이 나오네요. 하나 더 체크해야 돼. 기하분수라는 거 체크해야 되거든요. z 체크해야 돼요. z는 3 곱하기 110분의 y 이렇게 하면 y가 3의 배수만 아니라면 기하분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것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k의 최대값, 이게 가장 크게 되는 최대값을 구해야 돼. 이것의 최대값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놈이 커지려면 y에도 큰 값이 들어가는 게 유리하겠지. 그러면 y에 9 안 되죠. 서로소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8이면 어때요? 8이면? 8 들어가면 이거 혹시 기하분수인가? 라고 체크를 해볼 수 있잖아. 근데 이게 8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z를 구하는 과정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z를 구하는 과정에서 3 곱하기 110분의 8이 들어가는데 이거 기하분수니 얘들아? 문제에서 이거 기하분수 꼴이라고 했는데 기하분수 아니죠. 8하고 110이 더 약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8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8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수, 그 다음 작은 수, 그 다음 큰 수인 7을 한번 넣어볼게요. 7. 그럼 이제 7을 대입했어요. K는 3 곱하기 7에서 21이 나오고 Z도 체크해야 돼. 넣어볼게요. 3 곱하기 110분의 7이 돼요. 110이랑 7은 약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약분이 안 되죠. 그러면 일단 이놈 기하분수인 거 확인. 얘 기하분수입니다. 그리고 7 말고 다른 게 들어갈 때도 있겠지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최대값을 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7에서 그냥 멈춰버리면 돼. 왜냐면 분모를 조금 더 3보다 큰 수로 만들면 계속해서 이 k값은 작아지겠지. 그러면 일단 1이 불가능했고 2도 불가능했었잖아요. 왜냐하면 2가 들어갔을 때 y는 반드시 짝수가 되어야만 약분해서 자연수가 되는데 이게 짝수일 수가 없어요. 서로소니까. 그래서 x는 3과 y는 7일 때가 서로소인 것도 만족하고 k가 자연수면서 최대가 나오는 것도 만족하고 z라는 게 기하분수가 되는 것도 만족해요. 따라서 21번 서술형 1번에 x랑 y 값은 3과 7이니까 x, y 값은 21이라고 하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3번으로 가볼게요. 서술형 3번. 서술형 3번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뭔가 그려져 있어요. 이거 원기둥 원뿔구 되게 어릴 때 초등학생 때 했던 내용인데 뭐를 회전시켰을 때 어떤 입체 도형이 되고 그런 것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약간 초등학생 때 했던 그런 개념을 조금 살려서 반원이 예쁘게 그려져야 되는데 개념을 조금 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이 반원이 직사각형에 꼭 들어맞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직각삼각형도 하나 보여요. 우린 이거 다 알고 있어, 배워서. 직사각형을 한 변의 길이를, 한 변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시키면 원기둥이 되고, 즉 여기서 선분 AB를 회전축으로 해서 여길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켰을 때 나오는 각각의 입체 도형의 부피를 V1, V2, V3라고 한대요. 자, 그럼 얘들아 V1부터 봅시다. V1은 뭐냐면 문제에서 맨 처음 언급한 게 직사각형이란 말이야. 그럼 이 직사각형을 선분 AB를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켜요. 즉 원기둥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원기둥하고 원뿔하고 구하고 부피 관계 되게 잘 알고 있지 않나? 이거 몇 대 몇 대 몇인지 아마 배웠을 텐데 선생님 그래도 한번 여기다 식으로 작성을 해줄게요. 이 직사각형에서 포인트를 먼저 둘 거는 이 반원에서의 반지름 길이에요.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 되잖아. 이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R이라고 놓으면 이 세로의 길이는 다른 문자를 사용할 필요 없이 이 반원의 지름이기 때문에 2R이 돼요. 2R. 그러면 우리 직사각형을 회전시켜서 만든 원기둥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 그리고 높이가 2R인 원기둥의 부피가 되기 때문에 밑넓이와 높이를 곱해서 2R 파이부터 쓸게요. 2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나와요. V1의 부피는. 그럼 V2 볼게요. V2는 뭐의 부피냐면 그 다음 직사각형 다음에 나온 문장에는 반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반원을 AB를 회전축으로 1회전 시켜요. 9가 되지, 9. 그러면 9의 부피 하면 되는데 사실 이 원기둥과 원뿔과 9의 부피비 그런 관계에 대해서 예전에 비례식 한번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 서술형에다가 그냥 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요거였어. 그래서 V2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되고요. 이제 V3는 뭐냐면 삼각형 ABC예요. 여기 보이는 이 직각삼각형을 의미해요.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선분 AB를 회전축으로 1회전시키면 원뿔이 완성됩니다. 원뿔은 어땠냐면 항상 밑넓이가 같고 높이가 같은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2파이 R 세제곱의 3분의 1이 될 테니까 3분의 2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V1, V2, V3에 대한 것이 다 나와 있고 문제에서 뭐 구하라는 거? V2 플러스 V3분의 V1이래요. 그러면 V2 플러스 V3 분의 V1을 구하라 라는 거고 V2랑 V3 한번 더 해볼게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과 3분의 2 파이 R 세제곱을 하니까 3분의 6 파이 R 세제곱 즉 2 파이 R 세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V1은 2 파이 R 세제곱이었어. 아이고 약분이 되네. 약분이 되면 뭐가 됩니까? 1이 됩니다. 1. 따라서 이 주어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은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통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남은 것들은 다 이제 학교별 해설에 대한 학교별 해설문 영상을 참고해서 한번 오답 정리를 좀 잘 해보세요.